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확한 명리, 정신분석적 명리, 바른빛 정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단무의식 가운데 국가의 집단무의식, 그러니까 오늘은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특이하게 행복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집단무의식의 심리적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정체와 그 뿌리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십니까? 이 짧은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는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역설이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교육열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 최상위권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에서 넘버 1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첨단 기술 강국으로 우리나라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문화 강국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의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교육열, 경제력, 또 K-팝, K-드라마,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칼융의 집단무의식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마다의 개인 무의식도 있지만 집단의 무의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단 무의식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의식하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개인 무의식을 넘어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더 깊은 층위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민족, 문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무형의 정신유산입니다. 개인의 의식적 선택과 상관없이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 의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심리적 패턴과 경향성이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유교적인 집단무의식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유교적 집단무의식은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역할 중심적인 자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중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계의 질서와 의무감, 부모님 말씀은 옳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관념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과 타인의 시선, 남들 눈에 잘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 유교적인 집단 무의식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집단 무의식, 욕망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유교와 혼합되면서 욕망은 나쁜 것이다, 무욕이 선이다라는 관념을 또 사회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깊이로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어느 순간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내면의 갈등이 발생하겠죠. 즐기고 싶은 욕구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과 이건 사치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두 개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적인 집단 무의식이 욕망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한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드러내놓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욕망,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정치인이 차명으로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혀서 들통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큰 욕망은 나쁜 것이다.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왜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가. 이런 집단 무의식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 의해서 질타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도가의 부재. 도가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통제와 계획, 자연스러운 흐름보다는 엄격한 계획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와 경쟁, 남보다 잘해야 한다, 비교에서 앞서야 인정받는다는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조급함,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불안감과 조급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성취지향, 자기검열,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니 행복은 늘 남의 이야기처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무의식의 그림자. 타인의 시선이라는 과목, 융의 이론에 따르면 집단무의식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죠. 이는 우리가 억압하고 밀어낸 감정들입니다. 억압된 감정들,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한국인의 집단무의식 속에는 슬픔과 좌절, 억눌린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참아야 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그림자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문제없는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척의 삶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심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표면적 행동은 뭐뭐 하는 척, 행복한 척, 잘생긴 척, 잘난 척, 돈이 많은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표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질, 또 성취를 추구합니다. 성공을 해야 된다. 우리 집안을 우리가 대표하고 우리 집안의 큰 인물로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유교적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성취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또 집단 무의식이죠. 관계적 규범, 윗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덕을 베풀어야 된다 라는 규범이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교적인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층 심리에, 우리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행복 찾기, 집단무의식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인식,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욕망이 불편한지, 왜 남의 시선이 중요한지,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식적인 성찰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집단 무의식이 나의 행복감과 자아간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인식하고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면의 그림자 수용하기, 억압해온 감정과 욕구를 판단 없이 바라보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칼 구스타프 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단에서 개인, 행복의 재발견. 집단 무의식을 넘어서는 행복 찾기는 혼자가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심리 치료도 필요하고 또 스스로 자기 성찰적인 글쓰기와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와 관계 형성, 그리고 명상과 마음 챙김 수련으로 우리는 깨달음을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는 집단의 유산을 품은 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의 진짜 자아 찾기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집단의 가치와 개인의 욕구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연결, 타인의 평가가 아닌 진정한 관계와 연결을 통해서 소속감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집단 무의식을 인식하고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한국적 맥락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